PDF 파일이 인쇄 상태가 좀 별로여서 종이로 좀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문제 상황 읽어보시고요. 자,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는 상황인가 봅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바로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A가 B에 의해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죠. A랑 B는 전하량이 각각 QQ니까 KR제곱분의 Q제곱이 맞겠죠. 그다음 니은번 B와 C 사이에는 반대 방향의 전하가 있기 때문에 청력이 아니라 인력이라고 해주셔야겠죠. 그럼 니은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고, 디귿번 볼게요. 자, 코감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요. 저희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와 B에 의해 C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자, 일단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있을 건데 A랑 C랑 B랑 C랑 전하량이 곱이 동일해요. 전하량이 곱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작용하는 각도를 알고 있으면 그거의 합성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도잖아요. 그럼 일단은 A가 C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당기는 방향의 전기력이 있을 거고,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이렇게 당기는 방향이 있을 건데 이 크기가 동일하겠죠. 동일하고 여기가 60도만큼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벡터의 합성을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물론 평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크기를 구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구해도 되지만 이 벡터를 쪼개가지고 힘의 합성을 해주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KR제곱분의 EQ, KR제곱분의 EQ제곱이잖아요. 이 힘의 크기를 60도 각도를 두 개로 쪼개주는 겁니다. 쪼개줘요. 그러면 이쪽 방향의 KR제곱분의 EQ의 크기에 코사인 60도 2분의 1 이거 컴마 자 KR제곱분의 EQ 제곱을 쓸게요. 곱하기 2분의 루트 3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A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되겠죠.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제 뭐 마이너스 붙여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디귿번은 구해볼 필요도 없이 Y 방향의 힘만 고려했을 때도 루트 3보다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안 구해봐도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만 정답이다 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제 크기 구하면 우리 수업 때 2배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디귿번 답에 2배가 나왔다 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와 B의 전기력을 나타낸 거를 이제 왼쪽 문제, 오른쪽 문제를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문제. 전기력선을 지금 그린 건데, 들어가는 전기장이 마이너스, 전기력선이 마이너스, 그다음에 얘가 플러스, 그 전하량은 B가 더 크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기억번부터. A는 음전하이다. 음전하 맞죠? A와 B 전하량은 같지 않죠. B가 크죠. 니은 아니고. A, B는 전기력 인력이니까 들어가는 전기력선이 만들어지는 거. 답은 5번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고. 자, 오른쪽 문제 볼게요. 자, A랑 B가 전하 부호가 반대일 겁니다.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일 겁니다. 그리고 나번 상황에서 A, B를 보시면 45도 기울어져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45도 기울어졌다는 말이 이쪽 방향 45도가 기울어져 있으려면 제가 수업 때 했던 건데 전기 쌍극자라는 게 있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에 플러스 1 굴렁을 둔다 가정을 하고 이렇게 밀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당기면 이런 느낌의 전기력
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도 이런 느낌의 전기력이 만들어져서 이쪽 라인에 있는 전기력은 전기력의 방향이 얘네 둘에 의해서는 오른쪽 방향의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AB가 플러스 마이너스 1 확률이 높다. 이 라인에서는 오른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심지어 C가 Y축 라인에서 전기력을 만들 텐데 45도가 나오려면 X방향 만들어졌던 걸 밀어야 돼, 위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양전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전기력이 우리 전기장 구할 때 플러스 1쿨롱 둔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D 지점에 플러스 1쿨롱 줬더니 45도 나오려면 밀어야 돼. 밀어야 되기 때문에 윗방향이어야 된다. 그래서 기니디를 볼게요. 전하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작은 거 맞죠? 전기력 선의 개수가 작잖아요. 자, 니은번 가에서 마이너스 D와 D인 구간의 전기장 세기가 0인 거 없죠? 없죠? 전기력 선이 0이 안 만들어진 것도 있고 같은 부호는 안 생긴다 했잖아요. B와 C는 전하 종류가 같냐 그랬는데 B가 음전하죠? 그러니까 아니다. 1번. 왼쪽에 있는 19번은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오른쪽에 있는 19번을 수업 때 했었어요. 왼쪽에 있는 19번은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힘의 크기를 구해보고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굳이 안 할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제 수업 때 했었죠. 이거 잠깐 볼게요. 자, 45도가 나왔어요. 그럼 힘의 크기가 x, y가 동일해야 45도가 나온다 했어요. 그럼 45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x랑 y가 같아야 돼요, 이게. 그럼 x랑 y가 힘을 주는 건 a랑 c가 주겠죠? 그럼 c의 전하량도 q다라는 걸 알 수 있고 a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요 방향인데 당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전하겠죠? 그래서 얘가 음전하 그리고 c가 양전하 이렇게 유도가 됐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네요.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F래.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X방향으로 F만 남았어요. 근데 이 F를 줄 수 있는 건 C밖에 못 줘. C가 요 방향에 이렇게 밀쳐서 이 힘의 크기가 죄송해요. 반대로 말했네요. F라고 하는 힘의 크기는 맞죠? 이 틀어진 방향의 벡터 성분 분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F라는 힘의 크기는 C가 줬을 건데 C의 X 성분의 힘의 크기일 거예요. 그러면 잘 봐. 여기가 이 각도를 보시면은 보이나? 자, C가 A한테 45도를 이쪽으로 밀 거야. 근데 F라는 힘을 줬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45도니까 XY가 동일해. 그럼 얘가 F라고 하는 힘의 크기를 줬을 거거든. 이 F라고 하는 힘의 크기의 정체를 알 수 있어. A가 B한테 주는 힘. A가 B한테 주는 힘도 있을 거고 C가 A한테 힘을 주는 게 있을 거야. 근데 C가 A한테 주는 힘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루트 2F지 않을까? 그쵸? 그럼 이 루트 2F는 K R 제곱분의 근데 거리가 얼마냐면 루트 2D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Q제곱. 요게 F라고 하는 힘의 정체야. 그럼 F는 자 비례상수 다 떼고 그냥 D제곱분의 Q제곱 떼고 2분의 1에 2루트 2 요런 느낌의 힘을 주겠죠. 루트 2 제곱하면 2니까 이런 힘을 줄 거고 A랑 B 보시면은 자 C가 A한테 주는 힘의 Y 성분이 F란 말이에요. 그러면 B가 A를 땡길 거야. 이 힘의 크기가 쌤쌤이어야 어떻게 되겠어요? 쌤쌤이어야 Y 방향 힘이 안 생겨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B의 전하량을 준 거랑 다름없죠? 그럼 A가 B한테 주는 힘이 F일 거야. 얘는 K 거리 제곱에 Q 곱하기 B의 전하량 뭐니까 QB라고 씁시다. 그러면은 얘가 얼마여야 되냐면 그냥 얘가 1이 그 F잖아.
근데 F가 2분의 루트 2잖아. 그 Q 다 떼고 비례로만 구해볼게. QB가 2분의 루트 1배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QB가 2분의 루트 2Q일 거예요. 비례상수 그냥 다 떼버리면. 자, 이제 끝났어요. A, B, C 다 구했어요. P에 작용하는 전기장 물어봤어요. 자, P에 작용하는 전기장은 플러스 1쿨롱 두는 거죠. 맞죠? 어차피 비례상수만 구하면 되는 거라 우리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A랑 C가 둘 다 양전하고 P에 작용하는 걸 구해보면 잘 봐요. A가 P에 이 방향 작용할 거고 C가 P에 이 방향 작용할 거야. 둘이 만들어지는 전기장은 A와 C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기장은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K 거리 제곱에 Q, K 거리 제곱에 Q. 이거 둘이 더하면 요 방향 만들어지죠. K 거리 제곱에 루트 2배만큼 이거만큼 만들어지겠지. B가 음전하니까 P를 땡길 겁니다. 땡기니까 이렇게 만들 건데 이거는 B가 만드는 거 전기장 B가 만드는 거 보면은 K 거리 제곱 그 다음에 QB 이거 쓰시면 비례상수만 쓸게요. 비례상수 2분의 1 곱하기 QB가 2분의 루트 2야. 그러면 4분의 루트 2만큼 만들었어. 근데 A랑 C가 요거만큼 만들었지. 루트 2만큼 만들었잖아. 그러면 둘이 방향이 반대니까 빼줘. 그럼 크기만 이제 막 결론적으로 크기만 쓰면 4분 루트 1에서 방향 상관없이 그냥 빼줄게요. 이거만큼 빼봅시다. 그러면 뭐 얼마지? 8분의 루트 2 곱해서 8분의 루트 2에서 8분의 이거만큼 빼줘. 8. 그럼 8분의 7 루트 2잖아요. 맞죠? 근데 이걸 F로 나타내야 돼. 그러면 그 F가 4분의 루트 2잖아. 그럼 4분의 루트 2를 비례상수를 없애주려면 루트 2분의 4를 곱해주면 되죠. 루트 2분의 4를 곱해줘. 그러면 2분의 7F라고 하는 값이 문제지에 있을 거야. 숫자만 고려한 거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겠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풀도 상관없는데 비례 반비례로 풀어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전기 유도부터는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왼쪽에 있는 자 문제. 자,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왼쪽 거랑 오른쪽 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참고로 니은번 정도만 잠깐 보면 접촉을 하는 순간 접촉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화가 옮겨져요. 옮겨지는데 그 문제 후의 상황을 봐야 돼요. 손가락을 접촉하거나 뭐 물체를 접촉할 때는 그 후의 상황을 꼭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 자, 왼쪽 거 검정기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수업 때 말했던 것처럼 기억이 맞다라고 그냥 해볼게요. 자, 음전화가 맞다라고 한번 해보고 문제를 시작할게요. 자, 음전화예요. 그러면 금속판이 양전화가 가까운데 유도가 될 거고 벌어지는 게 정상이겠죠. 그 다음에 대전체 A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냐? 이 음전화가 싫으니까 이 검정기가 전자가 손가락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해.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이 전자들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좀 오므라들 거야. 그리고 오므라들고 전자가 빠져나갔으니 대전체 A를 치워버리면 양전화를 이렇게 대전이 되는 이 상황이 나까지 일어날 거예요. 다 해서 근데 어떻게 되겠어? 양전화가 많은 상태에서 양전화를 갖다 대버리면 여기가 벌어져 버려야겠지. 원래 있던 양전화마저 일로 내려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므라든다 했으니 음전화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양전화였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양전화로 다시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양전화. 빠르게 양전화예요. 양전하면 여기에 음전화, 양전화 이렇게 유도가 되겠지? 그러면 전자가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들어와 버리겠죠. 들어와 버리면 이 양전하들이 음전하를 만나버리니까 오므라들려고 할 거예요. 중성이 돼버리니. 그래서 오므라든다는 적절해요. 뭐가 됐든 둘 다 오므라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 자, 금속판은 어떻게 되겠어? 전자가 들어와 버렸으니 음전하를 띠겠죠. 그러니까 양전하를 띈다가 아니라 음전하를 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7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것도 볼게요. 정확히 이 문제 상황하고 반대의 상황이야. 똑같은 문제인데. 자, 기억력 이거 먼저 볼게. 가에서 A의 전자는 손가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음전화 갖다 대면서 손가락 됐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전자들이 음전화가 여기에 있던 음전화가 이 음전화가 싫으니까 이 손가락으로 가해버리려고 해.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동한다가 정답이야. 그러니까 얘가 양전화를 띄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죠. 다음에 기억번. 기억이 어딨어? 밀어낸다는 기억으로 해당한다. 나의 결과 중성인 B를 갖다 대면 어떻게 돼? 서로 무조건 끌려온다 그랬죠? 이거 밀어낸다는 말이 안 돼요. 이 양전화 때문에 이 음전화들이 끌어오려고 합니다. 다에서 C는 유전분극이냐 물어봤는데 그 스티로폼은 유전체잖아. 그러니까 유전분극이 맞죠? 3번. 자, 전이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이 관련된 문제도 그 위에 아래 두 문제만 좀 볼게요. 자, 기억부터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증가하냐 물어봤어. 자, 균일한 전기장이라 했죠. 그러면 F는 QE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 그러니까 전기력의 크기는 증가한다. 아니죠. 일정하다라고 해줘야 돼. 전위는 B로 가면 갈수록 높아져. 그러니까 낮다가 맞죠. 양전하에 가까울수록 높아요. 양전하의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일정하냐라고 물어봤어.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V는 ED라고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보시면 요 사이 거리가 D라고 가정했을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해요. 힘은 일정한데 포텐셜이 증가하는. 그래서 일정하다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자, 밑에 문제 바로 볼게요. 자, 기억력 디귿. A점과 B점은 전이가 같다. A점과 B점은 전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높이가 일정하지. 그러니까 전이가 같다. 정답이고 중력이라 생각해 주면 돼. 중력이 그 높이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야 똑같아. 물체 가만히 놔두면 떨어지잖아요. 여기가 높은 지점, 낮은 지점. 자, 니은번. 전하량이 B에서 C까지 이동하는 동안 한 일. W는 Q 델타 V야. 그러니까 Q 델타에 V는 ED 기억나시죠? ED 넣어주시면 되고 Q 델타에 전기장은 이대로로 일정하고 거리 비율이 ED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QED 맞고 A와 C의 전이차는 루트 5D이다. 이거 중요한데 이 거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전기장과 나란한 방향의 거리에 의존해요. 그래서 ED잖아요. 이거 루트 5가 아니라 ED라 해줘야 돼. 그럴싸하죠. 여기가 길이가 루트 5잖아. 근데 루트 5가 아니다. 라는 거. 자, 저항의 연결 볼게요. 저항의 연결. 자, 문제 14번부터 봅시다. 자, 스위치를 닫기 전을 볼게요. 닫기 전에는 회로가 요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여기가 6A라고 돼 있어. 그러면 전압이 일정하니 그냥 V라고 둘게. V라고 둘게요. 그 6A가 전류결로 흘러가니까 저 6A를 써보자.
i는 r분의 v니까 i는 자 r 플러스 3 직렬 연결이니까 r 플러스 3 v는 이게 전압이 여기까지 병렬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v 똑같이 써주시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회로가 자 스위치를 연결해버려요. 스위치를 연결해버리면 어떻게 돼? R에 흐르지 않죠? 그냥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버리죠. 그러면 3옴에 흐르는 전류가 10A래. 그러면 I는 R분의 V니까 똑같이 I는 R분의 V, R분의 V. V는 30 집어넣으면 R 값 구할 수 있겠죠? R은 2다. 그래서 2옴이다. 정답이 잘못 나왔네요. 자, 오른쪽 문제 볼게요. 스위치 열었을 때 I1, 스위치를 닫았을 때 I2라고 되어 있어. 스위치를 열었을 때는 밑에가 안 흐르죠? 그러면 1옴하고 5옴은 더하면 6. 자, 6하고 3을 병렬 연결이잖아. 더해보자. 6하고 3 병렬 연결 더하면 합분의 곱, 기억나요? 그러면은 9분의, 자, 9분의, 얘는 2고. 자, 6하고 3 더하면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해보세요. 그럼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지. 병렬 연결이니까 합분의 곱하면 정한값이라 했죠? 그러면은 i는 r분의 v. 자, i1은 r분의 v. r이 4분의 v.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아버리면 스위치를 닫으면은 회로가 이런 느낌일 거야. 4, 2, 2.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4잖아. 4하고 4가 병렬 연결된 거랑 똑같죠. 그럼 i2는 r분의 v인데 4랑 4가 병렬 연결하면 합분의 곱하면 2가 나올 거야. v가 3이야. 2분의 3. 몇 배? 2배죠. 그래서 2배. 쉬어야 된다. 자, 오른쪽 밑에 있는 16번 볼게요. 왼쪽이 16번. 자, 회로를 잘 봐보세요. 여기 브릿지로 나눠졌어. 얘 혼자 따로 있고 이 친구가 두 개로 나눠졌죠. 그리고 이렇게 갔던 전류가 이렇게 안 가요. 회로의 특성이 저항을 피해 가려고 한다 했지. 이렇게 가려고 해. 일로 안 가냐? 일로 다시 안 가. 포텐셜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잖아. 이렇게 그냥 바로 가면 돼. 회로가 이런 느낌이야.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건 똑같은 거야. 그러면 합분의 곱. 얘네들이 더하면 절반이 되고 이거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되고 얘는 R. 둘이 더하면 2분의 3R. 이렇게 더하면 2분의 3R. 얘하고 얘 더하면 합분의 곱. 이건 계산해야겠다. 1 플러스 2분의 3분의 둘이 곱하면 2분의 3. 그러면은 2분의 5니까 5분의 3. 그 끝났네. i는 r분의 v니까 r이 5분의 3분의 v. 3v분의 5. 3v분의 3r분의 5. 3r분의 5v. 한 번이죠. 야, 오른쪽 20번은 제가 수업 때 각 반반화 다 해드렸는데 이건 본인이 좀 해보세요. 이 정도 해드렸으면 해주시고 힌트를 좀 드리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잘 봐봐. 1번으로 전류가 일단 가야 돼. 야, 이거 합성저항 그냥 하는 것 뿐이야. 그럼 여기가 어디냐? 여기야. 여기 분기점을 기준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길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네 갈래가 있잖아. 그럼 네 개 그려. 됐어? 근데 가장 쉬운 거 뭐 있어? 동그라미 2번은 바로 들어가잖아. 2번 바로 들어가잖아. 근데 동그라미 2번을 자세히 보시면 나머지 3번, 4번, 5번이 만나지는 길이 있어.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 동그라미 2번 일단 그리고 이게 나머지
3번, 4번, 5번 저항에 대해서 만나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4번을 그리면 4번이 이렇게 갈 거야. 그리고 5번도 이렇게 올 거야. 그러면 4번하고 5번이 이렇게 만나지잖아. 보이세요? 4번하고 5번이 이렇게 만나죠. 그러니까 4번으로 갖다 치면 5번 가는 저항, 5번 가는 저항. 이거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겠지. 4번하고 5번이 이렇게 만나지고, 이거 뭐 6번 저항이라 하면 6번 이렇게 만나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 브릿지에서 만나지. 누구랑 만나? 1번, 2번, 이거 표시를 안 했네. 7번 저항이라 하자. 이 7번 저항하고 만나게 되는 거지. 여기 지금 보면은 7번 저항 바로 나오는 것도 있어야겠지. 이렇게 만나져가지고 합쳐져서 만나게 만드는 거고, 본인이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굳이 제가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좀 오래 걸리겠지, 당연히. 수업 때 해드렸던 거 그림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돼요.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좀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